테슬라가 오늘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리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테슬라는 정말 우리 증권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매매보다는 좀 적극적인 이런 액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김건진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제대로 읽었네. 네. 실제 제가 방송을 여러 군데 다니는데 투자 콘텐츠 팀이라는 이런 말을 잘 해주는 게 거의 없는데 815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발음이 안 되거든요.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발음이 참 어려운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이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도 참 어려운데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정말 뭐 급락 이후 다시 이제 좀 반등, 그 다음에 다시 횡보. 하여튼 이 시장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더군다나 이제 또 이번 주 FOMC 회의가 있죠.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11월. 우리 좀 더 우리 3,300 혹은 그 이상 올라갈 것을 기대해도 될지 아니면 어떤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뭐 실제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그냥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말로 가면서 실제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해보는데요. 그나마 3분기 실적이 그나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쇼크는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뭐 S&P 500 중에서 지금 현재 실적 발표한 게 절반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80%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좀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보다는 좀 박스권 지금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려드렸던 겁니다. 3,100선이 위에 이런 이렇게 저항선으로 펼쳐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 선입니다. 이 정도 선 바로 3,050선 정도를 여러분들이 저항선으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작은 박스권입니다. 이제는 이 작은 50이 위에 상단이고요. 하단은 지금 현재 여기 있었던 이 정도는 아닌 2,920선 정도가 지금 현재 이 박스니까 위아래로 보면 한 100포인트에서 한 120포인트 정도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 강하고요. 4분기로 가면 사실 좀 큰 이런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주식을 그만하려고 하는 이런 좀 클로징 아웃을 북을 좀 클로징 하겠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고, 또 연말로 가면 뭐 있어요? 대주주 과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1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물량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악순환이 계속해서 될 것 같고, 지금 경기 같은 경우도 3분기가 피크아웃이 될 거야 라는 이런 게 워낙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생각은 작은 박스권에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테이퍼링 이후 뭐 시장이 좀 빠질 것 같다, 혹은 뭐 오히려 주가 상승의 어떤 불확실성 제거로 인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이미 나와 있던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페이퍼링을 할 것 같냐라고 생각하면 6개월 정도에 걸쳐서 1,200억을 계속해서 풀어주던 거를 이제는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 6개월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인플레이션 심해서 3개월 4개월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테이퍼링을 이렇게 실시해버리면 그거는 시장에 조금 쇼크가 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긴 할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하지만 6개월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의 이런 테이퍼링이 시나리오라면 별 의미 없이 그냥 계속해서 좀 시장의 흐름에 실적 발표에 이런 각계 전투가 계속해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박스권이 진행이 될 거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미 주식을,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물려가지고 대표님이 꼭 물린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대표님이 네. 예, 뭐 다 네. 왜 그러세요?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주식 잘하신다고 자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아니 네. 많은 분들이 물려 있으시죠?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그렇죠. 많이 네네.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팔기도 그렇고 안 팔더니 힘들고 그냥 장기 투자로 본의 아닌 장기 투자로 가는 분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죠. 있는데 네네네. 어떻게 대응? 뭐 좀 박스권 상단이라고 하면은 얼마죠? 우선은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한 3,050선 그리고 거기를 뚫어주면 한 3,100선이니까 얘기해 주셨듯이 한 3,050선 정도 가면 물량을 조금씩이라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이미 손절 라인 저의 그냥 손절 라인 한 7% 정도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7%가 넘어간 걸 웬만하면 안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요. 7%가 넘어가지 않은 것들은 좀 어느 정도 3,100선 정도나 3,050선 정도 오면 물량을 좀 줄여놓으시는 것도 100주 가지고 있다면 그래 한 30주 정도는 줄여놓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려오면 그래 밑에서 다시 한번 좀 물 타봐야지. 아니면 주도주로 바꿔야지. 아니면 만약에 여기를 저 예상하고 좀 다르게 뚫고 올라가 버리면 30주는 이미 없어졌고 70주만 있잖아요. 그럼 그래 난 그래도 70주를 가지고 있지라는 이런 식의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만히만 있으면 제가 그냥 가만히가 될 뿐입니다. 뭐 시장이 계속해서 움직일 때는 어떤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기도 매매잖아요. 올라가 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매매보다는 좀 적극적인 이런 액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자 3,050선 정도 왔어요. 네. 그러면 비중을 줄인다. 네네네. 어떤 주식을 팔아야 되냐. 근데 보기에 다 우량주, 대형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민일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그렇죠. 네네. 계속 버티면 그래도 올라갈 주식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형주들은 대부분 레포트라는 것도 많이 나와 있을 거고요. 많은 이런 앞으로의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막 좋은 레포트가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회사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뉘앙스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레포트는 대부분 다 매수 추천 레포트입니다. 너무나 다 아시다시피 100개 나오면 1개나 매도 레포트가 나올까 말까 한데 사실은 중립 레포트만 나와도 그거는 그 회사에 대해서 팔라라는 이런 레포트를 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런 대형주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돼? 네이버에 가셔서 그 회사를 쳐보면 거기에 관련된 레포트가 또 나오니까요. 그것만 가지고도 한번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이 회사는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리겠구나. 좀 많이 걸리겠네. 내가 처음 판단을 좀 잘못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 회사를 먼저 좀 비중을 줄여가는 이런 식의 액션을 좀 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테슬라. 뭐 그렇죠. 만슬라를 네네. 돌파해서 뭐 2만 슬라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떠도는데 네네네. 정말 그런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정말 상승세가 되게 무서워요. 시장 전체적으로 실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종목 얘기하면 테슬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8.24% 정도를 상승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테슬라는 정말 우리 증권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실제 지금 현재 로켓 슝 우주 발사에 대한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정말 그동안 한 번도 발생했지 않았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대장이 이런 거부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테슬라가 사실 일론 머스크가 창업을 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기존의 창업자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실제 근데 일론 머스크가 와서 이거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쫓아내버린 거고 자기가 이 회사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렇게 잘 키웠죠. 어떻게 보면 괴짜였기 때문에 이런 멋진 회사를 하나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테슬라를 가지고 간다는 이유는
시장이 흐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실제 미래 성장성이 있는 주식이 어디까지 달릴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도 여전히 계속해서 목표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00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데 어제 목표가가 또 $1,300가 나왔고 또 다른 밑에 있던 목표가들을 계속해서 위로 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다른 이런 전기차 업체들이 사실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술력이나 이런 경험치가 테슬라가 지금 현재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앞서 나가고 있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자율주행차로 가는 거잖아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런 경험 자체도 테슬라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 고민은 계속해서 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표로 보시면 됩니다. 성장주들. 지금 한참 우리 미국 시장을 보실 때 막 그쪽이 이런 성장주들이 올라가다가 한번 잠깐 꼬꾸라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테슬라가 올라간다는 이 말은 야, 밸류 필요 없어. 아직은 밸류 필요 없어. 다시 성장으로 갈 거야 라는 이런 하나의 화두를 다시 한번 던져준 것이다 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요즘 뭐 국내 증시에 실망한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보는 게 요즘 핫한 테슬라를 네, 보는데 맞습니다. 테슬라 지금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뭔 소리야 2만 슬라 갈 건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우선은 가고 있는 말이라서 저는 채찍질에 더 한다면 충분히 더 갈 수는 있다. 근데 이것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막 신고가 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나는 몇 프로가 하락을 하면 무조건 자를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야지만 덤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5% 빠지면 무조건 손절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덤빕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훨씬 더 잘 갑니다. 하루에도 5% 정도는 수익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말에 너무 야 이거 내가 고점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가고 있는 말이니까 조금 더 올라타 보셔도 된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줄 때는 지금도 비쌉니다. 야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전기차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줘본 적이 있었나? 라는 고민을 해보십시오.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자동차야. 예? 내연기관차에 이런 밸류에이션을 줬던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야 테슬라도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줘야 돼.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혁신적인 기업. 주식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뭐예요? 성장성입니다. 미래성. 바로 성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무한대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주고 있고 전 세계 뭐 40% 이상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테슬라 차가 지금 팔리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흐름은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뭐 더 올라갈 수 있다, 살만하면 사도 된다. 단 손절 라인만 분명하게 가지고 사면 된다 이 얘기신 것 같고, 그 우리 현대차 기아는 왜 못 오를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제가 815 모니터 보면 매번 듣는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네네. 제 생각은 그러니까 해답을 알려달라고. 저의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테슬라가 오늘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리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처음으로 바로 돈 주고 사는 게 뭐 계약금 없이도 리스 판매를 시작하겠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요. 자동차를 계속해서 잘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현재 병목 현상이 계속해서 생기고 생산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해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자신이 있다는 것 같고요. 실제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지금 현재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뭐 병목 현상이 있는데 실적을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3분기 실적도 별로 괜찮은데 이 정도면 4분기 때 좋아질 것 같고 뭐 내년에도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훨씬 더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이런 반도체나 이런 여기에 대해 좀 묶여 있긴 한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이슈는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나는 달리고 싶다라는 게 지금 현재 기아차의 모토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좀 오랫동안 현대차, 기아차가 좀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상당히 오랫동안 기었긴 했는데 얘들이 기간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 내내 기간 조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격 조정은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이 말은 잘 버티고 있고 여기서 추세만 잘 만들어진다면 주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갈고 전고점을 뚫어줄 수도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그런 이벤트가 살짝은 부족합니다. 그냥 기존의 것들은 잘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전기차나 이런 것들 잘 따라갈게 라고 얘기했는데 혁신적인 뭔가 야, 저거 야 대단한데 라는 이런 식의 뭔가가 아직은 부족하긴 하다라는 거. 이 정도. 근데 여기서 뭐 빠질 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다음 주가 될지 뭐 다다음 주가 될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짜 그 이벤트 이슈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올랐던 게 작년 말에 그 애플카 이슈. 그렇죠. 그걸로 확 오른 거잖아요. 현대 쪽에서 애플카를 만들지 않을까 다들 안 한다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 왔다 갔다 뭐 하고 있는 뭐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애플 쪽에서 뭐만 들어오면 사실 LG 이노텍만 보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현대도 자꾸 뭐 보고 간다는 얘기도 뭐 이렇게 뜬구름 잡기식으로 좀 많이 시장에서 돌기도 한다라는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지금 현대차, 기아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입장이라면 투자자들은 네. 인내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파는 것도 아깝고요. 조금 지금 실적도 잘 나오는데 얘들이 별로 빠질 게 없는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아직은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내의 시간이 지금은 조금 더 지속이 돼야 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는 어때요? 저는 신규로도 여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 가격대라면 충분히 뭐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는. 근데 뭐 여기서 뭐 신규로 어떤 이슈가 나오기 전에 실적만 가지고 오로지 실적만 가지고 간다면 여기서 뭐 이제 목표가 한 20% 정도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그 2차 전지주, 네네. 전지, 뭐 2차 전지 2차 전지 회사들, 그 다음에 그 소재주,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안 좋았던 게 테슬라에서 그 인산철 배터리를 중국에. LFP 쪽에. LFP. 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재주도 한번 뚝 부러졌죠. 잘 나가다가. 그렇죠. 지금 어떨까요? 2차 전지주들. 이 테슬라의 어떤 이런 정책하고 맞물려서 앞으로 상승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정책이 한 2, 3개월 전에 사실은 테슬라가 거의 비슷한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번 쇼크를 먹었어. 으아, 어떡해, 라는 이런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다시금 다 반등을 했고, 지금 현재도 조금,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계속해서 돌면서, 이거 오늘 망가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부품이잖아요. 그렇죠. 부품인데 얘가 가격이 워낙 비싸서 이렇게 된다. 실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이런 테슬라 차나 이런 전기차들의 보조금이 없으면 한 7천만 원 할 게 실제 보조금이 있어서 지금 현재 5천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LFP 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그냥 보조금 없이도 한 4천만 원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그동안에는 주행 거리잖아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NCM이나 NCA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갑니다. 삼원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이슈. 근데 가격이 비싸죠. 원재료 가격들이 상당히 급등을 해버리면서 좀 많이 비싸졌다. 하지만 LFP 같은 경우는 조금 못 갑니다. 한 300km 정도. 실제 서울에서 부산을 못 내려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워낙 쌉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단이 계속해서 좀 겹쳐지는데 저의 생각은 기술력이 좀 더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당연히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밀고 있는 삼원계 쪽이 그래도 여전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앞으로의 이런 LFP 기술력도 분명히 늘어나긴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중국에서 CATL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게 워낙 지금 현재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로 테슬라에서 발표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걸로 따지면 현대차나 이런 기아차의 작은 차들 있잖아요. 모닝이나 뭐 이런 베르나 뭐 이런 작은 차들의
우리가 LFP를 넣을게라는 거, 거기에 우리가 LFP를 적용을 하겠어라는 이런 식의 발표가 났었던 거고요. 여전히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배터리가 계속해서 사용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LFP가 전 세계의 이런 배터리 시장을 먹을 건지 아니면 계속 기존에 있었던 NCM이나 NCA가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를 할 수 있을 건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 영역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막 급락하거나 이러지는 절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온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판단을 야 이거 무조건 LFP야 아니 무조건 NCA야 NCM이야 이거는 조금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금 현재 시절이지 않나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계속해서 지금 현재 발주받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의 흐름은 좀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게 불확실성이니까 네네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그렇게 도움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당장은요. 네. 근데 또 뭐죠? 그 분할 이슈가 남았잖아요. 네네네. 네, 분할 이슈 때문에 주가가 가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LG화학 같은 경우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큰 주식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CATL 같은 경우는 200조 뭐 가까이 되는 이런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 정도 차지할까라는 것은 아직은 좀 물음표입니다. 내년 상반기, 내년 초에 아마 이렇게 들어오긴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우선 당장은 주가는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이나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대형 이런 배터리 업체들은 좀 지금 당장은 재미는 없다. 하지만 이게 내려와 준다면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 세계 1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CATL이라는 이런 거대 이런 큰 애가 있긴 하지만 뭐 제 생각은 다시 한번 꼭 응원해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